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4급 한자수편 제48강 맨 끝강의로 21번 짐승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짜구 배필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짜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짐승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에 원숭이 우의 뜻을 나타내는 짐승우를 결합하여 짜구 배필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짜구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원숭이처럼 사람을 닮은 삼 허수아비라는 뜻이며, 보기로 우상이 있고, 아드간 옛날에 왕이나 호족이 죽으면 노비나 처첩을 순장하다가 인지가 발달하면서 사람 대신 나무로 만든 인형이나 모구입니다. 흙으로 빚은 인형을 묻었는데 토우입니다. 그 인형이 죽은 이의 일, 짝, 또 배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배우자가 있고, 의외로 짝이 되니 이 우연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우발이 있고, 짝이 있는 수를 나타내어 사 짝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우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짝우, 배필우, 우연우, 허수아비우, 짝수우입니다. 다음은 만날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짐승들이 돌아다니다가 서로 우연히 만나는 경우를 나타내었습니다. 만날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짐승우의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짐승우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만날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만날우는 짐승들이 쏘다니다가 우연히 만나듯이 만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조우가 있고, 재난을 만나니 이 당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우난이 있고, 손님을 만나니 삼 대우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대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만날 우, 당할 우, 대우할 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짜구는 사람인 변에 짐승우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 원숭이가 사람을 닮은 것처럼 사람을 닮은 허수아비라는 뜻을 나타내서 허수아비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간 옛날에 사람을 순장하다가 사람 대신에 인형을 묻었는데 그 인형이 죽은 이의 짝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짜구 배필우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우연우 그리고 짝수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 원숭이 우를 뜻을 나타내는 짐승우를 결합하면 짜구 배필우가 됩니다. 다음은 만날우입니다. 만날우는 짐승우 변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쏟아지다가 서로 우연히 만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짐승우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만날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당할 우가 되고 또 대우할 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우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면 만날 우가 됩니다. 훈과 음은 만날 우입니다. 다음은 어리석을 우, 미련할 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리석은 원숭이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다른 원숭이인 줄 알고 서로 싸우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리석을 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짐승우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원숭이나 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짐승우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어리석을 우, 미련할 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리석을 우는 원숭이나 짐승처럼 배운 것이 없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어리석다 또 미련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우매가 있고, 자기를 낮추는 이 겸양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우견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어리석을 우, 미련할 우, 겸양사 우입니다. 다음은 가죽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짐승을 잡아서 생가죽을 벗겨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죽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짐승의 생가죽을 상행한 부분 글자에 손으로 벗겨낸다는 또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손으로 벗겨낸다는 뜻을 나타낸 또우를 결합하여 가죽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오는 가죽피는 짐승의 생가죽을 손으로 벗겨내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일 날가죽
가죽 또 날가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피역이 있고 짐승의 가죽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 껍질 또 거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과피나 표피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죽피, 날가죽피, 껍질피, 거죽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을 우는 원숭이나 짐승의 뜻을 나타내는 짐승우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원숭이나 짐승처럼 배운 것이 없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심, 마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그런 사람의 마음처럼 어리석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리석을 우, 또 미련할 우가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계명사 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우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면 어리석을 우가 됩니다. 다음은 가죽피입니다. 가죽피는 날가죽의 짐승을 잡아서 그 날가죽을 손으로 벗겨내는 것을 상행한 글자인데 이 부분이 그 가죽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그 밑에 손으로 벗겨낸다는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가죽피 또 날가죽피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껍질피 또 거죽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생가죽을 손으로 벗겨내는 것을 상행한 글자가 가죽피 또 날가죽피입니다. 다음은 물결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결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거죽피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강물이나 바닷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거죽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하여 물결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물결파는 바람이 불면 강물이나 바닷물의 거죽에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어 물결 또 파도라는 뜻이며 보기로 파도가 있고 물결이 치듯이 이 흔들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파동이 있고 마음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눈빛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물결파, 파도파, 흔들릴파, 눈빛파입니다. 다음은 깨트릴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돌이 둘로 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깨트릴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돌석변에 거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돌석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거죽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하여 깨트릴파, 깨어질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깨트릴파는 돌의 거죽은 깨트려지고 만고 풍상을 겪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어 깨트린다 또 깨어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파괴가 있고 돌이 깨어지고 온갖 풍상을 겪듯이 이 다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깨트릴파, 깨어질파, 다할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물결파는 물수변에 가죽피를 결합했습니다. 물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라는 뜻이고 가죽피는 거죽의 뜻입니다. 그래서 강물이나 바닷물의 거죽에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인다는 뜻을 나타내서 물결파 그리고 파도파가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흔들릴파 그리고 눈빛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거죽피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하면 물결파, 파도파가 됩니다. 다음은 깨트릴파입니다. 깨트릴파는 돌석변에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돌의 그 가죽피는 여기서는 거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의 그 거죽은 깨뜨려지고 그리고 망고 풍상을 겪어서 그 거죽이 되었다는 뜻을 나타내서 돌석변에 거죽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하면 깨뜨릴파가 됩니다. 그리고 깨어질파가 되고 또 돌이 깨어지고 온갖 풍상을 겪듯이 다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다할파가 됩니다. 그래서 돌석변에 거죽피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하면 깨뜨릴파, 깨어질파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다할파가 됩니다. 다음은 피곤할 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피곤한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피곤할 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병들어 기댈 역에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병들어 기댈 역을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거죽피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하여 피곤할 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피곤할 피는 병든 사람의 얼굴이 야위고 파리해 보이듯이 몸이 피곤하여 얼굴의 거죽이 지치고 고단해 보이는 것을 나타내요. 일 피곤하다, 지친다, 또 나른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피곤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피곤할 피, 지칠 피, 나른할 피입니다. 다음은 하는 척할 위, 할 위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길든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일을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한다, 또 한다는 뜻입니다. 하는 척할 위에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원숭이의 앞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그 모양을 손조, 손톱조 모양으로 나타내고 그 밑에 원숭이의 몸과 그리고 발과 꼬리를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도 이 원숭이 앞발을 상징한 손조, 손톱조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원숭이의 몸과 다리를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하는 척할 위, 할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하는 척할 위는 앞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원숭이가 앞발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길든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잘 내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척한다, 또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정이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을 하니 이 행위라는 뜻이 되며 또 지위에 오르니 된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행위나 또 유군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국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하는 척 할 위, 할 위, 행위, 될 위, 그리고 유할 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피곤할 피는 병들어 기될 역에 그 어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아래에 거죽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의 얼굴이 야위고 파리해 보이듯이 몸이 피곤하여 얼굴의 거죽이 지치고 고단해 보인다는 뜻을 나타내서 피곤할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지칠 피, 나른할 피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기된 역의 아래에 거죽의 뜻을 나타내는 가죽피를 결합하면 피곤할 피가 됩니다. 다음은 하는 척할 위, 할 위입니다. 하는 척할 위는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한다, 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그 손처럼 사용하는 발을, 앞발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서 손조, 손톱조 머리로 나타내었고 그 밑에 원숭이의 이 가슴과 배와 그리고 구부정한 이 등과 그 몸을 이렇게 세 번 가로 꺾고 두 번 가로 꺾고 세 번째 가로 꺾은 갈고리에서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발과 꼬리를 가로 넉점으로 결합하여 하는 척할 위, 할 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짓 위, 속일 위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공마단에서 잘 길든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지만 그저 하는 척할 뿐이며 진심이 아닌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거짓 위에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하는 척할 위, 할 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하는 척할 위, 할 위를 결합하여 거짓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거짓 위는 공바단에서 길들인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지만 그저 하는 척하는 것일 뿐이며 진심이 아닌 것을 나타내어 이를 거짓, 또 속인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거짓 위, 속일 위입니다. 다음은 가죽혁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가죽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짐승의 털을 두 손으로 뽑는 것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해서에서도 이 짐승의 날가죽을 두 손으로 뽑는 것을 상징한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가죽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죽혁은 짐승의 날가죽의 털을 두 손으로 뽑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일 가죽도 날가죽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피혁이 있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날가죽의 털을 뽑아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듯이 이 혁신한다, 또 고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혁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죽혁, 다룬 가죽혁, 혁신할 혁, 고칠 혁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거짓위는 사람인 변에 하는 척 할 위 또 할 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공만단에서 길들인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일을 하지만은 그저 하는 척 하는 것일 뿐이며 진심이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거짓 또 속인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위 속일 위입니다. 사람인 변에 하는 척 할 위, 할 위를 결합하면 거짓 위 또 속일 위가 됩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거짓 위, 속일 위입니다. 다음은 가죽혁입니다. 가죽혁은 짐승의 날가죽의 털을 두 손으로 뽑는 것을 상행한 글자인데 간단히 파자기역법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물입이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내리근 획과 결합하면 가운데중이고 그리고 열십자 모양으로 꿰입니다. 그래서 가죽혁은 입중십이니라. 입중십을 결합하면 가죽혁이 됩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가죽혁이고 또 다른 가죽혁이고 그 뜻이 파생하여 혁신할 혁, 고칠 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과 6급 한자 학습편, 5급 한자 학습편을 차례로 배웠고 이제 훈민한자 강의 4급 한자 학습편의 460글자까지 잘 배웠습니다.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 학습편 460글자를 더 공부하면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완전히 잘 배우게 됩니다. 계속하여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 학습편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훈민한자로 교육용 한자 1800자를 완전히 잘 배우고 이 교재의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 수련 문제에서 한자어부터 차례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풀이하는 공부를 하면 아주 쉽게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며 고득점으로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에 꼭 합격합니다. 여러분이 훈민한자 강의 시리즈로 한자를 배워서 한자 능력 검정시험 3급에 합격하면 한자의 근본 원리를 배우며 고차원 학습을 하므로 다른 교재를 배워서 합격한 학생들과는 달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훈민한자에서 배운 한자를 도구로 사용하여 청운의 큰 꿈을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